안녕하세요. 5회 1강 산염기 평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산염기의 화학적 고동에 대한 이해이고요. 학습 내용은 용액의 pH, KB와 KA와 KB 사이의 관계, 루이스의 산과 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산염기의 물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산인 경우에 굉장히 강한 pH가 약 1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그 산을 위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포도나 이런 토마토 같은 과일들은 약한 산성을 띠고요. 또 우유나 물 같은 것은 거의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블리치나 소ಪ್ 같은 경우는 강한 베이스의 물질입니다. 이러한 산염기의 개념은 1903년에 그 아레니우스가 처음 이런 개념을 이제 도출을 하였는데요. 이때의 그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은 산은 수소를 내는 것, 즉 그 HCl이 H 플러스와 Cl로 이온화될 때 되기 때문에 HCl은 산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는 것, 수산화이온은 OH-이고요. 그래서 NaOH는 Na 플러스와 OH-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NaOH는 그 염기의 대표적인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과 염기가 중화되면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NaCl은 솔트, 염이라고 부르죠. 염이 되고 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염기 반응은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만 이러한 그 이론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수소이온은 용액에서 물과 결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H 플러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H 플러스보다는 이렇게 물하고 결합해서 이런 H3O 플러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수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지 않는 물질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암모니아 분자의 경우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내지만 암모니아 분자가 OH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염기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보편화시킨 것이 아레니우스와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그 산염기 개념인데요. 브랜스테드의 산은 그 프로톤 도너, 양성자 주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HF는 이제 산 플로릭 엑시드인데요. HF가 물하고 반응하면 H 플러스를 내놓고 F 마이너스가 이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H 그 플러스 이온은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이런 식으로 그 하이드로늄 이온들이 여러 개가 결합이 돼서 이런 그 오각형 구조를 이루는 이런 그 결정수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 밖에 그 프로톤을 다른 화합물로 받는 경우에는 브랜스테드의 염기라고 부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이제 염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의 식과 밑의 식에서 보시면 위에서는 물이 프로톤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그 HF는 산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H2O는 염기로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HF로부터 플러스 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기 때문에 염기로 고려가 되지만 밑에 반응에서는 물이
플러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돼서 H 플러스를 암모니아에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물은 산으로 존재하고 암모니아는 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엠피프로틱, 양쪽성, 양성자성, 즉 산도 되고 염기도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산염기 개념에서는 산염기 해리 반응을 하게 되면 짝산과 짝염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짝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양성자를 프로톤을 잃고 남은 그 그룹이 이제 짝염기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경우에 그 물은 산으로 존재해서 H 플러스를 내놓게 되는데 H 플러스를 내놓게 되면 여기에 OH 마이너스가 물로부터 남는 거고 이거는 짝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짝산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그 염기가 양성자를 잃고 그 남은 그 화합물의 남은 부분이 짝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그 암모니아가 염기이지만 그 프로톤을 물로부터 받아서 NH4가 되면 이 NH4는 암모니아의 짝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그 다음 반응에서 브랜스테드의 그 산과 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반응에서는 이런 HSO4-에서 이게 H 플러스하고 SO4로 해리 돼서 이 H 플러스가 물에 그 OH 마이너스에 그 프로톤을 주기 때문에 HSO4가 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의 그 짝염기는 SO4가 짝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B의 반응에서는 PO4 그 3가 이온이 물하고 반응해서 HPO4 2가 이온이 될 때는 그 이 경우에 이제 산은 물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분해가 되면서 이 프로톤을 PO4 이온에 주게 되니까 H2O가 산이 되고 이거에 대한 짝염기는 OH 마이너스가 짝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산은 여기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산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산, 뭐 약산, 강염기, 또 약염기 이런 식으로 그 산의 세기를 부르는데 그거를 좀 더 수치화하는 그런 이제 식이 그 산의 해리상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KA라는 이제 산의 그 해리상수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스트롱한 엑시드인 경우에는 그 물에 녹아서 이게 100%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그 A 마이너스 이온으로 100% 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H 플러스는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익 엑시드인 경우에는 그 HA가 그 부분적으로만 해리가 돼서 일부는 그대로 대부분은 HA로 산으로 남아 있고 일부만 하이드로늄 이온과 A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프로톤을 조금밖에 낼 수가 없어서 그 약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거의 베리 윅한 엑시드인 경우는 거의 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약한 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의 그 해리 상수 KA는 이런 산염기 반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는 그
이런 그 화학종의 활동도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값은 H 그 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Ka는 그 반응물의 그 몰농도 분의 그 생성물의 그 몰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용매인 그 물은 리퀴드이기 때문에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 이 해리상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Ka는 이런 식으로 HX의 농도 분의 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X-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은 그 좀 복잡한 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로그를 붙여줍니다.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 그 값을 우리는 pKa라고 부르고 이 값을 가지고 그 산의 세기를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브랜스테드의 염기의 색이 역시 KB로 표시를 하고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OH-가 마이너스 이온이 될 때 이때 그 해리상수 KB는 앞에서 본 것처럼 반응물의 농도인 암모니아의 농도분의 그 암모늄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로 표시를 하고 이때 그 염기의 세기는 이 값 KB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으로 해서 pKb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의 해리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이 산으로 존재하는 경우 암모니아의 반응에서 보면 이때 KB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모니아의 농도 분의 그 암모늄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로 이 반응에서는 구할 수가 있고 또 물이 그 산으로 작용했을 때는 Ka는 암모늄 이온 분의 그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암모니아의 농도의 그 합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근데 물의 그 KW는 그 이온화적이라고 하는데 물의 KW는 KA와 KB의 그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해리가 되면은 H 플러스와 OH-로 해리가 되죠. 그래서 H 플러스와 OH-의 농도는 같고 이거는 KW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의 반응에서 우리가 KA와 KB의 곱으로부터 KW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pKW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로그의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로그의 A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우리가 풀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다가 그 로그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KA KB는 마이너스 로그 KW 는 마이너스 로그 KA KB로 표시가 되고 이것은 다시 P 값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PK 플러스 PKB 이퀄 PKW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pH를 그 하이드로늄 이온으로부터 몰 농도로부터 pH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그 마이너스 로그 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정의가 되고요. 따라서 그 요 수식으로부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그 마이너스 pH 승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로그의 계산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그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로부터 pH를 계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그 OH 농도를 갖는 암모니아 수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라고 하면 이때 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OH 농도의 이온의 그 곱은 KW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을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수치이고요. 그 물의 수용액에서 그 pH의 pH 밸류가 베리에이션이 우리가 1에서 14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온화적은 그 물의 이온화적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여기에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 요거를 계산하면 그 pH는 11.28. 그래서 암모니아인 경우에는 그 약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pH가 11 정도 이렇게 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A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은 마이너스 로그 5.3하고 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로그 10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로그 10의 마이너스 12는 우리가 10이라고 표현을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로그의 규칙인데 10이기 때문에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1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5.3은 이제 로그 테이블에서 보면 0.72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pH가 11.2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몰의 HCl의 용액의 pH를 계산하는 것은 HCl은 강산이기 때문에 거의 100% 이온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Cl이 1몰이라는 뜻은 그 하이드로늄 이온,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도 1몰이라고 볼 수가 있고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또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H3O의 플러스라고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은 0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로그 계산해서 로그 1은 0으로 나오는 거고요. 1몰의 NH 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마찬가지로 NaOH는 강염기이기 때문에 물에서 거의 100% 이온화된다고 가정을 하고 OH의 농도는
OH-의 농도도 역시 1몰이기 때문에 P의 OH는 마이너스 로그 OH의 농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염기 쪽에서는 그 pH의 물의 pH 밸류가 1에서 14까지 있기 때문에 염기인 경우에는 그 14에서 값을 빼주게 되기 때문에 그 0을 빼주게 되면 14. 그 NH 용액의 pH는 1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속에서 그 0.145몰의 그 아세틱 액시드의 pH는 2.8이다. 에탄산의 그 KA를 계산하라. 에탄산 또는 아세틱 액시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틱 액시드가 물에서 이제 이렇게 H 플러스와 HH3CO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이때 초기의 농도가 0.145몰이었기 때문에 일부 X만큼 해리가 된다고 하면 그 평형 후에 그 아세틱 액시드의 농도는 0.145-X가 되겠고 해리 후에 H 플러스의 농도는 X, 그 다음에 그 CH3CO의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A의 값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그 생성물의 농도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요 두 값은 같습니다. 따라서 그 초기 생성물의 농도는 여기에서 pH가 2.8이기 때문에 그 H 플러스의 농도는 pH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pH는 로그의 마이너스 로그의 그 하이드로늄 이온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부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8승,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이 X값이기 때문에 초기 아세틱 액시드의 농도는 0.145에서 X만큼을 마이너스 해준 값이고요. 그러면 0.143 값을 갖겠고 KA 값은 그 아세틱 액시드 분의 그 X 생성물의 농도의 그 곱이니까 X의 제곱이죠. X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KA 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이제 된 정의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강산인 경우에는 KA 값이 1보다 훨씬 큰 값이라고, 그러니까 해리가 많이 되는 것은 강산이고 반대로 해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KA가 1보다 작은 값은 약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pKa 값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pKa 값은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 KA 값과는 그 의미가 좀 부등호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산일 경우에는 오히려 pKa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약산인 경우에는 pKa 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면 하이드로크로릭 액시드 이런 하이드로 아요딕 액시드 그다음에 하이드로브로믹 하이드로크로릭 술프릭 액시드 이런 것들은 다 강산에 속하는데 이때 그 해리 상수는 굉장히 크죠. 10의 11승 이렇게 해리 상수는 굉장히 크지만 pK 밸류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이들은 이제 강산의 범주에 속하고요. 반면에 KA 값이 1보다 작은 이런 값들을 가진 경우에는 pKa 값은 1보다 크게 되고 그 의미는 약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중에는 H 플러스처럼 HCl처럼 이렇게 프로톤을 하나만 내는 것도 있지만 이런 H2S나
이런 산들은 두 번의 해리 과정을 거쳐서 그 프로톤을 두 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폴리프로틱 엑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pKa 값과 pK2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pK2가 pKa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론은 프로톤을 주는 것은 산이고 프로톤을 받는 것은 염기이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좀 더 염기의 개념을 확장을 하면 그러면 프로톤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 같은 것은 어떻게 산인지 염기인지 정의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개념을 더 확장을 하게 되고요. 루이스는 그 산은 전자쌍을 받는 것은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전자쌍을 주는 것은 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가 BF3하고 반응을 하는 경우에 보시면 BF3인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을 BF3에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둘이 이런 결합을 이루게 되고 이때 암모니아는 전자쌍을 주었으니까 염기로 작용을 하고 BF3는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전자쌍을 준 것은 염기로 작용하고 그 BF3는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프로톤이 없더라도 모든 그 화합물에 대해서 산염기 개념을 이제 확장시킨 것이 루이스의 산염기 개념입니다. 홈워크로 그 다음 용액의 그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와 pH를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으로 5의 1강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5의 2강에서는 수용액 평형의 응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챕터 15 수용액 평형의 응용을 읽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